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임용석 교수님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는 김예훈 발표자입니다. 지금부터 종방향 차량 속도에 따른 전방 주시거리 가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차로 변경 시스템 성능 개선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과 목표를 소개드리고 사용되는 경로 추종 알고리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방향 속도에 따른 가변 정방 주시 거리 기반의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인을 위해 실험 환경 구성과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며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경로 추정은 자율주행 차량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Pure Pursuit나 스탠리 메서드와 같이 간단한 패스트 트래킹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실제 차량을 기반으로 하였을 때 큰 노이즈나 트래킹 에러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MPC와 같이 복잡한 패스트 트래킹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정확할 수는 있으나 컴퓨팅 소모 시간이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하면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레인 키핑 시스템 컨트롤러를 이번 연구에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속도가 변화하는데 전방 주시 거리가 고정값일 경우 경로를 따라가는 것에 실패하기 때문에 차량의 주행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량의 속도에 따라 변화하는 전방 주시 거리 함수를 사용합니다. 차량의 레터럴 디스턴스 에러 값과 루커의 디스턴스 에러 값을 기반으로 한 이전의 LKS 컨트롤러가 사용되고 연구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속도에 따른 차량의 최적의 전방 주시 거리를 찾기 위한 비교 실험을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 속도와 전방 주시 거리 관계 함수를 찾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LKS 컨트롤러는 추정 경로로부터의 레터럴 에러 값과 전방 주시 거리 에러 값을 사용하여 조향각 제어를 하게 됩니다. 해당 그림은 컨트롤러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그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차량의 경우 전방 주시 거리가 짧아서 레터럴 에러가 전방 주시 거리 에러가 모두 같은 부호를 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해당 제어값이 그대로 조형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반대인 경우 서로 위치하고 있는 부호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영향을 상쇄시켜주고 해당 제어값이 조형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에러 값에 대한 부호 차이로 조향각에서는 서로 다른 회전 방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쓰이는 레터럴 디스턴스 에러 값과 전방 주시 거리 에러 값을 구하기 위한 간단한 수식 설명입니다. 주어지는 경로의 데이터, 즉 웨이포인트로부터 차량의 헤딩 앵글과 수직이 되는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각점을 레터럴 디스턴스 에러는 점 A, look ahead 디스턴스 에러는 점 B라고 하면 차량의 글로벌 위치와 각각 점 A, 점 B로부터의 거리값이 제어기에 사용되는 에러 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 환경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LKS 컨트롤러를 기반으로 차로 변경을 하는 시나리오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왼쪽은 카심에서 실험을 진행한 가상 환경의 모습이고 그 결과를 오른쪽 매트랩에서도 플롯하는 결과입니다. 시나리오는 카심에서 제공하는 Quick Double Lane Change 시나리오를 사용하였고 경로 추정이 연구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경로와 차량의 글로벌 위치 좌표는 주어진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심과 시뮬링크의 구조도입니다. 카심에서는 로드맵 데이터와 차량의 글로벌 위치 좌표, 헤딩 앵글 값과 속도 값을 시뮬링크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시뮬링크에서 카심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레터럴 디스턴스 에러 값과 전방 주시 거리 에러 값을 계산하여 조향각 제어를 한 후에 다시 카심으로 전달하는 형태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4m, 5m, 6m 전방 주시 거리를 가졌을 때 주행 성능을 비교하는 실험이고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속도에 대한 결과를 플롯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속도가 30km/h일 경우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프 상에서는 큰 차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전방 주시 거리가 세 가지 모두 0.5m 이내의 lateral distance error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정하고자 하는 경로를 잘 따라가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조향각 제어와 yaw rate 그래프 부분에서는 서로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전방 주시 거리가 길어질수록 해당 값이 조금씩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속도가 60km/h일 경우입니다. 이전 30km/h일 경우와 유사한 양상을 띠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추정하고자 하는 경로를 전체적으로 잘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 lateral distance error 값은 0.5m 이내에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향각과 yaw rate에 대해서 서로 비슷한 그래프 양상을 띠고 있지만 전방 주시 거리가 길어질수록 전체적으로 값이 조금씩 낮아진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의 속도가 80km/h일 경우입니다. 이전 그래프와 달리 확연히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차이점이 보입니다. 경로 추종에 대한 부분은 전방 주시 거리가 4m일 경우 목표 위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조금씩 발산하는 양상을 볼 수 있고 조향각과 yaw rate 마찬가지로 발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lateral distance error 값은 당연히 크고 다른 전방 주시 거리 5m와 6m에 대해 살펴보면 5m인 경우 6m에 비해서는 경로 추정의 퍼포먼스 성능이 조금 좋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향각과 yaw rate이 6m일 때보다 더 큰 것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방 주시 거리가 6m일 경우 lateral distance error 값이 3개의 경우보다 가장 작고 조향각과 yaw rate이 비교적 안정적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디오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신 비디오를 살펴보면 30km/h일 때는 앞서 그래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눈으로도 큰 차이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80km/h일 경우 전방 주시 거리가 4m일 때는 경로 추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전방 주시 거리가 6m로 늘어나야 경로 추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매트랩으로 다시 한번 플롯을 한 결과이고 80km/h로 속도가 변경될 시에 기존에 있던 전방 주시 거리가 4m가 아닌 더 큰 값인 6m로 변경돼야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Lateral Error Distance 값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차량의 속도가 30km/h일 때 전방 주시 거리에 따라서 나온 데이터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RMS 값을 살펴보면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맥스 피크 값과 미니멈 피크 값을 살펴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전방 주시 거리가 4m일 때 가장 작았기 때문에 실험을 진행하고 내린 결론은 30km/h일 때 전방 주시 거리가 4m인 거리가 제일 최적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의 속도가 80km/h일 경우입니다.
앞서 동영상과 그래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방 주시 거리가 6m가 아닐 경우 RMS 값이 6일 때보다 더 큰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방 주시 거리가 4m일 때는 맥스 피크 값과 미니멈 피크 값이 확연하게 크게 차이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80km/h의 차량의 속도를 가질 경우에는 전방 주시 거리가 6m일 때가 제일 최적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선 데이터 분석과 마찬가지로 30부터 80km/h의 차량 속도에 대해 5km/h씩 증가하였을 경우 최적의 전방 주시 거리를 찾는 반복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해당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차량의 속도에 따라 변화하는 전방 주시 거리 함수를 4차 다항 함수식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추후 연구 방향입니다. 전방 주시 거리 함수를 LKS 컨트롤러에 적용하는 것으로 차량 주행 성능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80km/h의 차량 속도 고속인 상황일 경우 차량의 레터럴 에러 값의 RMS를 기준으로 66.6%의 주행 성능 향상을 보였고 여 레이트 RMS 값을 기준으로는 60.4%의 주행 안전성 향상을 보였습니다. 추후 연구 방향으로는 차량의 속도 제어기를 추가하는 것과 경로 계획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 환경을 자율주행 차량과 유사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